여러 선생님들이 강사평가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매월 지금 달라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선생님들이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와 목적과 또 참여하는데 어떤 책임과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여러분들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 그냥 의미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아침부터 나와서 3시까지 거의 4시간을 끔찍 않고 앉아서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지하고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머리 맞대고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돼 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변화되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좀 변화돼 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선생님들은 달라집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 달라지고 목표의식이 만약에 희미하거나 없거나 뚜렷하지 않으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안 달라집니다. 의례적으로 우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강사평가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 강사평가가 어쩌면 여러분들의 그 시험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서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떨리죠. 떨리는데 그렇게 떨고 나면은 다음 달에는 이번에 떨렸던 것에 대한 뭔가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상담 선생님 내로라 했는데 내로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신규 상담을 하면서 정무원장, 정무부원장이 없을 때 반배정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선생님들의 반배정을 혹시 배정을 잘못해서 환불이 나오진 않았나? 전반되진 않았나? 여러분 스스로도 이번에 내 목표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선생님들의 반의 내용들을 점검을 내가 반에 넣은 애들 대비시키면서 들어보라고 임무를 줬어요. 반 넣은 학생들.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학생을 밀어넣으면 애들이 수업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환불이야. 환불이 나올 때 해당 과목에 선생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반에 학생을 밀어넣은 상담부 선생님도 책임이 있어. 지금 우리는 달라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를 경비실에서부터 차량에서부터 전체를 내가 헤집고 다니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학원차에서 내가 차 세워놓고 차를 갑자기 가서 내가 차 청소 상태, 냄새, 오디오 틀어봐라. 별걸 다 맞추면서 샘플 검사를 하고 있어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왜? 학생 한 명이 차량에서 컴플이 나오지 않게끔 해라. 강평합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참고. 아마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원장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수학과의 정선희 팀장 내가 강의를 들으면 항상 아슬아슬하다는 내가 느낌을 받습니다. 이 아슬아슬은 불안의 의미인데 수학과의 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고심합니다. 어떤 문제를 줄 것인가. 정선희 팀장. 원장이 이런 정도도 헤아리지를 못하면 원장을 하면 안 되지. 수학과를 끌고 가는 리더의 자격을 줬는데 거기에 걸맞는 강사 평가, 거기에 걸맞는 책임 관리가 요구되는데 과연 그게 되나 안 되나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선생님한테도. 근데 할 때마다 내가 불안 여기다 뭐라고 써놓죠?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는 강의.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심화반 1등급반은 반배제시킬 것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자, 팀장한테 원장이 딱 써버리면 이렇게 다 벗겨놔 이렇게. 응? 두 번째, 김경민 선생 강의를 했지만 재평가 수준. 중3의 심화반 넣지 마세요.
바로 내려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출제자는 봐주면서 여기서 강평합니다. 그러나 원장은 여러분들을 봐주면 강사평가 할 이유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플 때 한 번 아프고 말아야 되거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데 결재권자까지 그런 내용으로 봐주면은 사실은 강사평가 하나만한 문제지. 하나만해요. 그 다음에 김영희 선생, 여기다가 내가 뭐라고? 잘했어요 하는 이 내용을 써요. 잘했어요. 쉽게 설명함. 대신 김영희 선생한테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이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내용들을 학생도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본인은 여러 가지에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생님만 느낄 게 아니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우리 선생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만사형통이야. 모든 게 물어보면 돼. 그런 느낌까지 가질 수 있게끔 표현력을 좀 연구해 달라는 뜻이에요. 김수현 선생 재평가로 해놓고 이 김수현 선생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몇 반이냐 물어봤습니다. 5개 반이. 그러면 길벗에서 고1을 5개 반을 줬다는 것은 수학의 메인입니다. 아마 양상중 선생, 김수현 선생한테 길벗에 고1의 메인을 맡겼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못 살아나면 고2, 고3은 없습니다. 중3에서, 중등부에서 중3을 끌고 가는 선생님들, 중3이 못 살아나면 고등부가 못 살아납니다. 중등부에서 중3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듯이 고등부에서는 고1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상준 선생님 고1이 몇 개 반이에요? 5개 반입니다. 5개 반. 그러면 똑같은 비중으로 지금 고1의 비중을 수학에서 김수진 선생한테 5개 반을 줬는데, 근데 재평가입니다. 재평가도 문제의 맥락을 본인 스스로가 헤아리지 못해. 해석이 안 돼 있어.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당보고 주문하는 게 선생님이 학생과 똑같이 문제를 보지 말아요. 문제를 받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 분석. 이 문제를 어떤 배경의식을 요구하는 건가? 이 문제는 뭘 묻는 거야?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정해야 내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학생은 답만 꺼내면 됩니다. 그 말은 지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막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생은 이거 위에 수많은 학생한테 이런 문제의 유형은 이걸 보라는 거다. 이걸 아는지 체크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평에 나오면서 앞에서 설명해야 될 게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는 이것을 묻는 거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묻는 거다. 응? 앞으로 여러분들의 강평을 하면서 꼭 그 말을 첨언하세요. 이 문제는 출제자가 이것을 확인하는 거다. 이걸 확인하는 거다. 이거 확인하는 거다. 아니면 이 2가지를 확인하는 거다. 아니면 이 3가지를 확인하는 거다. 서술형 문제가 어렵다는 거, 1등급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개념이 한 개의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2개, 3개, 4개, 어쩌면 5개의 개념을 믹스를 해야 문제가 풀려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점수를 5점, 7점 이렇게 점수 주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강평에서 문제를 받으면 우선 해석이 돼야 돼. 해석, 분석.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김세현 선생은 재평가를 받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한 단계를 더 올리려겠어요. 그러면 한 단계를 더 올리려 했으면 분명히 변명의 설명권이 한 개의 개념을 더 묻는 것을 추가할 겁니다. 똑같은 문제다. 왜? 공부를 하지 않고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고등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의 보는 수학은 산수가 아닙니다.
수학의 학자는요, 학문의 뜻입니다. 학문. 참고해서 나는 고등부 선생이다. 고등부 선생. 그리고 중요한 고일이다. 그러면 기본, 심화, 응용까지를 넘나들어야 돼, 넘나들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가르친다. 그러면 기본, 심화, 응용을 넘나들어야 된답니다. 참고해서 준비하고, 내일 행사가 있어서 내일 재평가를 못 받고 목요일날 재평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양상준 선생, 여기다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완벽한 강의가 되려면은 더 폭넓은 본인 공부가 돼야 하고, 그리고 그 공부는 응용력을 키우는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정통히 하는 게, 그런 문제 푸는 거 위에 응용력. 이렇게 넣고 이렇게 빼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본인이 좀 체험을 하면은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규석 선생은 재평가를 고1 과정에서 했고, 문제를 설명하면서 본인의 말이 자연스럽고 매끄럽지가 못해. 말의 언어 연결이 매끄럽지가 못해. 드문드문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매끄러움이 없어서, 왜 본인이 핸드폰을 켜놓고 계속 강의를 하면서 달달달달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강의를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고 왜 강의가 매끄럽지 않나?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었을 때 뭐가 여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들어서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본인이 강의를 녹음해 들어보세요. 이효준 선생이 그 강의를 했는데, 이효준 선생 그 강의가 본인이 강의를 하는데, 여기서 분석에 내 A를 줬고, 배경 지식에 B를 줬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강의에 B를 줬는데, 거기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고, 또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한 문제만 보고 그 문제가 약간 틀어지면은 본인 스스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원홍 선생한테는 내가 미적분안을 문제를 줬는데, 장원홍 선생한테 내가 여기다 잘했다고 써놓고 평점을 A를 적어놨습니다. 왜? 목소리만 살아나면은 사실은 흠집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거예요, 아마. 왜? 정말로 장원홍 선생이 많이 발전했어. 많이 발달하고, 왜? 본인이 초등부, 중등부, 고3까지를 문풀실에서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3까지 가기 때문에 변명희 선생연구원이 어떤 문제에 문풀실 잡힐지 모르니까 쉬운 문제가 장원홍 선생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거의 고3 문제가 갑니다. 근데 오늘 또 잘했고, 등급에 또 맞춰서 등급을 나눠 가지면서까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배에다 힘 빡 주고 목소리 키우세요, 장원호 선생. 예? 대답 큰 소리 해봐요. 잘해? 큰 소리. 그 다음에 이중규 선생은 그 원래 강평에 포함이 안 된 선생이, 왜 여러분 수학과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과학고 출신에 나름대로 그 수학을 정말로 잘하는 선생입니다. 근데 현재 군대를 갔다 와서 학생이고,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이미 그 반도체 삼성전자에 거의 그과는 100%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학을 질문을 잡고 있는데 고등부까지 큰 문제 없이 문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선생인데 이번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민 선생이 앞에 나와서 설명했는데, 주정민 선생은 내가 주정민 선생의 문자를 받아보면은 원장이 앞에 나와서 교무회의를 하는 그 내용을 단 한 번도 거의 빠뜨리지 않고 바로 그 아마 회의가 끝나고 나면 강의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시행하면서 시행한 내용이 그 다음날 각오 문자에 나한테 그대로 뜹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내가 점검을 본인이 문자를 보내면서 내용을 문자의 내용이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어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교무회의 때 들었던 그 내용들을 바로 시연하면서 바꾸고 느끼고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인데, 이 내용도 본인이 출제 경향, 출제 빈도, 난이도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오케이 써놓고 잘했어요 하고 하는 이 내용을 뭐 김영 선생한테 줬고, 내가 그 다음에 창문홍 선생한테 줬고, 그 다음에 주정민 선생한테 잘했다는 표현하고 A를 줬습니다. 전체 평점 A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영환 선생 강의를 들으면서 판서 연습 다시 하라고 했고, 원래는 차영환 선생이 정통파 수학가로서 본인이 공부도 많이 돼 있고 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가르쳐 본 것은 지금 그렇게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지금 우리 길벗어서 본인이 배우고 있어요. 응? 배우고 있는데 우선 차영환 선생의 강의를 딱 들으면 답답해요. 왜? 속도가 너무 느려. 응?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말의 속도 따라락 오고, 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판단할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속도가 느리면 답답하고 해서 막 혼자 머리 쥐어뜯고 책상에다 머리 박고 이러면서 선생님과 예민해. 왜? 강의가 답답할 때. 그 답답하면 앞에서 진도를 못 나갈 때 답답하고 선생님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고 이럴 때 말의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이 말의 언행을, 말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1등급 반, 90점 반, 90점대 반, 100점대 반 이런 애들의 1등급, 1, 2등급 반이나 8, 90점대 반은 설정을 따졌을 때 말이 그 점수만큼 빨리 가야 돼. 30점, 40점, 50점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느려도 돼요. 왜? 아이들의 속도가, 이해 속도가 더디니까. 근데 이게 80점대에 맞춰놓고 말을 하는데 말이 굉장히 느려. 그리고 판서도 느려. 그래서 판서 연습을 별도로 해달라고 했고, 아마 그런 것을 고쳐놓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난이도나 출제 빈도나 이런 내용까지도 본인이 언급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들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한테 맞춰가는 수업을 가르치면은 우선 판서에서 도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의 속도를 좀 당겨서 부지런히 말을 해야 됩니다. 이효준 선생도 말의 속도를 좀 이렇게 조금 당겼다,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 하는 이것을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명근 선생 앞에 나와서 2등급에 맞춰서 처음 강사 평가 임하는데 그냥 여기다 내가 써놨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강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대신 등급 컷에 대해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 4등급이냐 2등급에 맞춰서 강의를 했지만은 본인은 이제 문제들을 많이 봐왔고 풀어봤기 때문에 본인이 학생의 레벨에 안 맞추고 본인이 그냥 맞추기는 맞췄는데 설명을 하면서 본인 생각이 많이 앞서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에 맞추는 강의를 연구해달라, 그렇게 내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훈 선생, 여기다 한성훈 선생은 강의나 판서나 상당히 메리트가 많습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들으면은 강의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 내가 잘했어요 하고 주정문 선생 다음에 한성훈 선생한테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과 선생님들은 내가 영어를 잘 몰라서 뭐로 판단하냐, 이 출제위원이 박은혜 의사가 한 문제를 내면서 그 안에 수업 문제 4문제를 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진 팀장 4분의 3. 그 다음에 김경준 4분의 3. 그 다음에 김준기 선생 4분의 2. 그 다음에 김지훈 선생 4분의 3. 노옥 선생 4분의 4. 최명일 선생 4분의 3. 최윤정 선생 4분의 4. 한재성 선생 4분의 2. 여러분들은 그냥 지쳐가지만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 내용의 문제까지를 다 넣어서 표시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 강의하면서 오늘 상당히 내가 돋보인 게 우리 최윤정 선생의 강의가 상당히 돋보였어요. 왜? 깔끔하게 본인이 어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선보여 준 거고, 우리 김지훈 선생이 강의를 했는데, 우리 김지훈 선생이 강의가 사실은 들어와서 고1, 중3, 고1 이렇게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지훈 선생만 중3으로 떨어졌어요. 왜? 고1에다 빠졌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수학과에서는 김수현 선생이 계속 우리 영어과 김지훈 선생처럼 실력이 답보 상태입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 치면은 이까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수학과는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하이레벨 문제에서 문제가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등부 못 간다 하고 고등부 선생들한테 거의 다 문제를 풀렸습니다. 근데 아마 김수현 선생만 문제를 안 풀었을 거예요. 김영선 주임 맞아요, 안 맞아요? 응? 큰 소리를 말해요. 뭐라고? 그렇다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내가 고등부 선생이 내가 숙제를 줘가지고 수학과에서 고등부 선생이 통과된 선생을 제하고 통과되지 않은 선생 중에서 하이레벨에 70회 이상의 문제를 다 풀어보게, 몇 바퀴를 풀어보게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기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고등부 문제 올라가서 응용력이 안 됩니다. 산수로 처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이 끝에다가 우리 김호범 선생한테 잘했어요 써놨네. 김호범 선생이 왜 여유로워지고 또 예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말이에요, 똑같은 국어지만은 국어로서 국어 과목으로서 강의를 하는데 덧보일라 치면은요 주변 바운더리에 지식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강의를 우리 김호문 선생이 해주고 있고, 영어과에서 잘했어요를 최윤정 선생한테 줬고, 그 다음에 노옥 선생한테 내가 줬습니다. 이건 내가 영어가 아니어서 비전문가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고, 내가 김준기 선생한테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1등급이나 심화반 배제시켜달라 해놨어요. 김준기 선생, 알았어요? 내가 수업을 보면서 저 반은 심화반 들어가면 안 된다. 왜? 이런 게 지금 내가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상담부 다 내려가겠습니다. 상담부가 반배정합니다. 반배정을 할 때 내 말을 참고해서 다 기록 다 했죠, 여러분들? 참고를 하고, 왜? 지금 학생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한불이 나오거나 그 반에서 대중국 포기가 나오거나 지금까지는 봐줬지만은 앞으로 10월 말부터 원장이 안 봐줍니다. 왜? 인원을 200~300명 빼먹었으면 됐지, 더 안 빼먹겠다고 했고, 내가 밖에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원이 많아서 그 정도 많이 빼먹어도 흔들림은 없지만은 이제는 내가 지금부터 박원이다 학생을 주워 담는 일을 한다. 그리고 모든 정책을 바꾼다. 설렁설렁 가지 않겠다. 대충 하지 않겠다. 여러분 모두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고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시험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반에서 나가는 애들만 있고 못 들어온다. 그 반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반이 살아나지 못하는 학년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학년 밑으로 내려가야 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한
정책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장한테 왜 여러분들이 원장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길버드 아카데미에 속해 있는 선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쭉 들어가 보세요. 새벽 4시 이전에 내가 퇴근시켜본 적이 없어요. 앞에다가 내가 주차장 앞에다 내가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한 명도 못 내립니다. 4시 이전에 못 갔습니다. 공부하라고. 공부해서 나한테 검사 받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의 길버드 아카데미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던 인원들 그만 빼먹겠다고요. 여러분 반에 반 조정을 하고 내가 이거 이 반 된다, 이 반 안 된다, 심화반 넣지 마라, 1등급 넣지 마라 하고 다 집어넣었어요. 되고 상담부도 이거 참고를 하고 선생님도 참고를 하고 관리부 참고를 하고 하면서 변화가 와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무원장이나 그 상담부에서 김주현 선생한테 중일, 중일, 중상 반 내세요. 살려낼 테니까. 지금부터 살려내니까 낼 테니까 반 주라고. 우리가 강사평가에 평가를 하면서 평가를 이게 펌이 아니에요. 이게 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펌같이 보입니까? 의료제교 형식적으로 그런 강사평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아프고 두 번은 조금 아프고 세 번은 안 아프고 네 번째는 흥분되고 다섯 번째는 칭찬받아서 열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전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원장의 강사평가에서 딱 펜을 잡고 그거 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도저히 저는 못 견디겠어요. 사표 쓰기 시작합니다. 사표 쓰기 시작해. 왜?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있거든. 나한테 미리 말하세요. 수술하지 않고는, 달라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은 각오를 서럽게 하고 잘하는 선생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게끔, 잘하는 선생을 왕따 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잘하는 선생 왕따 당하고 말 안 걸어버리고. 나는 그런 문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잘하는 선생의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거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 따라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거기에 나이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가 젊다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나이가 계급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세요. 자, 수고하신 선생님 모두한테 박수 좀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